자, 이제 물질의 자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전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예를 합니다. 자기적 성질은 자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석이 잘 되는 물질, 자석이 안 되는 물질, 자석을 밀어내는 물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도체, 절연체, 반도체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외웁니다. 자석이 잘 되는 새끼를 강자성 이렇게 부르고요. 자석이 안 되는 애를 상자성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미는 새끼는 반자성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자, 여기 중간중간에 성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정리해 줄 테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을 볼 건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은 자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가져가 됐을 때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가져다가 됐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놈, 이걸 강자성이라고 그래요. 자, 자화라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니까 보세요. 만약에 자석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N극, S극이에요. 여기에다가 클립을 이렇게 갖다 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클립이 여기에 붙는 건 자석화 됐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봤을 때 여기가 무슨 극 됩니까? 여기 무슨 극 돼요? 뭐가 안 보여? 그죠? S극 되겠지? 그럼 여기는 N극 되겠죠? 여기 N극, S극이라면 요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다는 표시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다는 뜻이에요. 상자성도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반자성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그러니까 밀어내겠죠. 자화된다는 건 자석화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강자성은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해요. 상자성은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합니다. 약하게. 반자성은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합니다. 자화. 됐죠? 방향과 강하게, 약하게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 제거식. 얘를 이제 딱 뗐어요. 뗐을 때 강자성체는 오랜 동안 남아 있습니다. 제거시 오랜 동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클립 같은 경우에 자화를 시켜놓고 좀 떼어내도 다른 자석, 다른 클립들이 붙으면 붙죠. 그죠? 오랜 동안 나와 있고요. 상자성 같은 경우는 제거하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바로 사라짐. 반자성도 제거하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바로 사라짐. 이렇게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라는 용어 좀 알아두시고 얘네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얘가 문제예요. 도체, 절연체 얘는 금속, 비금속이었지. 외우기 편한데 여기 잘 봐. 얘네는 금속, 비금속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철과 니켈은 금속이고 코발트는 비금속이에요. 알루미늄은 금속이고 종이는 비금속이에요. 금과 구리는 금속인데 물은 당연히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 특성이기 때문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철, 니켈, 코발트, 자석이 될 수 없는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종이, 그 다음 자석에 밀리는 성질 금, 구리, 물, 초전도체가 반자성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애들을 하나하나 배워보자 이겁니다. 됐어요? 하나하나 배워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볼 건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무조건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초전도 현상은 뭐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빵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이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한 게 얘예요. 원래는 온도에 따라서 전기저항은 증가해요. 됐습니까? 분자운동이 활발하니까. 그런데
특정 온도 이하가 돼버리면 전기저항이 빵이 돼요. 요때의 온도를 임계온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임계온도라고 하는 건 뭐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임계온도 이하여야 됩니다. 이상이면 안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 이름 몰라. 하여튼 이 새끼가 있는데, 얘가 최초로 개발한 게 누구냐? 발견한 게 4켈빈의 수은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걸 찾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켈빈은 절대 온도예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4켈빈이라는 얘기는 약 마이너스 269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60도 정도 된다는 얘기는 되게 높은 거죠. 됐습니까? 되게 낮은 것 중에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60도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땐 얘가 쓰기가 좀 힘들었다 이겁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죠? 됐죠? 뭐? 73. 273. 됐죠? 온도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초전도 현상의 특징을 이용한 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봅시다. 거기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그래프랑 같이 좀 볼게요. 이용한 예. 잘 나와요, 이거. 이름 틀리시면 안 되고요. 초전도체는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초전도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용하느냐? 첫 번째로 나온 게 누구냐?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새어나가는 전기, 전력이 손실되지 않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됐죠? 송전선이 뭐예요? 오는 선, 전선. 전기가 오는 선, 이 새끼야. 전 국어를 못이야. 센 전류를 흘려주면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 야,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 생긴다고 중3 때 배웠자. 그죠? 그 얘기예요. 전기 저항이 없으니 센 전류를 흘릴 수 있겠지. 그럼 강한 자기장을 만듭니다.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 MRI, 자기공명장치예요. 됐습니까? 이 자기공명장치 같은 경우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사람의 입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기저항이 0인 걸 이용한 예예요. 얘는 외부 자기장, 즉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예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걸 뭐라 그러냐?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야. 원래 이름은 사람 메이스너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에요. 메이스너 효과. 또 마이너스라고 해라 또 이 새끼들. 메이스너 효과입니다. 메이스너. 이 효과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새끼는 얘는 뭐라고요? 반자성체라고요. 여기 자석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새끼의 반자성체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되니까 서로 착력으로 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뜹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언제 때? 임계온도 이하일 때. 됐습니까? 무조건 임계온도 이하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 쓴다? 자기부상열차에 씁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얘들이 또 어디에 있느냐? 요 보면 인공핵융합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입자가속기, 초전도 슈퍼컴퓨터. 됐어요? 요런 것 등에 요 초전도체가 사용된다.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요 그림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쫄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봐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얘를 발견했을 때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가 여기 지금 켈빈으로 나와서 약 4켈빈 정도였죠. 마이너스 269도예요. 근데 현재를 보세요. 최근에 발견된 거는 초고압 상태에서 임계온도가 203켈빈, 즉 마이너스 70도만 돼도 임계온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70도 정도를 만드는 것보다 마이너스 70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초전도체의 임계온도는 계속 뭐다고요?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고온의 초전도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말이 고온이지 뭐 플러스 200도 300도 아니야.
마이너스 70도, 50도, 30도만 돼도 고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워낙 낮았기 때문에. 됐어요? 이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고온의 초전도체를 만들면 우리가 쉽게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초전도체 현상을 이용한 거 말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놈이 누구냐? 그 밑에 네오다늄 자석이라는 놈이에요. 네오다늄 자석. 쉬워요, 쉬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강한 자석이요. 어떻게 만드느냐? 철에다가 네오다늄과 붕소를 첨가해서 불순물을 만들어가지고 강한 자석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강한 자석에 들어가는 것들, 즉 여러분 모터에 들어가면 철심에다 코일 감겨있잖아, 그지? 거기에는 전부 다 얘가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코일 감겨있는데. 그럼 전동기에는 다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여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스핀들 모터라고 하는 건데 이 모터에도 들어가고요. 고출력 소형 스피커. 여러분 스피커 보시면 확 잘라버리면 안에 코일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강력한 모터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 들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마시고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얘네는 그걸 사용한다. 됐죠?